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인문학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가장 따뜻한 희망을 주는 작품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1988년에 처음 출판되었고 지금까지 8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읽혀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받는 사람들은 어쩌면 바로 우리 같은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연금술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당신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꿈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후반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은 보여줄 것입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1947년 브라질에서 태어난 작가이자 영적 탐구자입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연금술사의 이야기를 닮았습니다. 코엘료는 법학을 공부했고 처음에는 변호사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그는 연극에 빠졌고 음악에 빠졌고 영적인 깨달음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나이 30대 중반. 그는 마드리드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 이스라엘로 향하는 영적 순례길을 떠납니다. 이 여행이 바로 연금술사의 기초가 됩니다. 자신의 꿈을 쫓아 위험을 감수하고 예상치 못한 만남들과 배움을 경험하면서 그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코엘료는 연금술사를 처음 발표했을 때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책을 믿었고 결국 그 책은 현대 문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술사가 말하는 개인의 전설의 실제 예시입니다. 연금술사가 1988년에 출판되었을 때 세계는 변화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붕괴하고 있었고 인터넷 혁명이 막 시작되고 있었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 꿈은 어디에 있고 내가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코엘료의 연금술사는 이 질문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이 책이 더욱 빛나는 이유는 우리 시니어 세대가 지금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술사는 현대의 영적 탐구와 자기개발 운동의 선구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매우 오래된 인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모험, 발견, 성장, 그리고 영적 깨달음. 이런 주제는 인간이 존재한 이래로 계속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인공은 이름 모를 한 양치기 소년입니다.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그는 양떼를 몰며 시골을 돌아다닙니다. 나이는 10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소년은 평범한 양치기가 아닙니다. 그는 책을 읽고 생각하고 꿈을 꿉니다. 그는 매일 밤 같은 꿈을 반복해서 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근처에 묻혀있는 보물에 대한 꿈입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마을의 점쟁이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소년의 꿈을 읽고 말합니다. 당신은 반복되는 같은 꿈을 보고 있군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그 보물을 찾아가야 합니다. 소년은 의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결정합니다. 나는 나의 꿈을 따라가겠다. 소년은 양떼를 팔고 몇 개의 동전을 들고 길을 나섭니다. 목표는 이집트입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그는 첫 번째 시련을 맞습니다. 그를 도와주겠다던 사내가 그의 돈을 모두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소년은 아무것도 없이 낯선 도시에 남겨집니다. 절망할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꿈을 추구하다가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년은 다릅니다. 그는 이것을 배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일을 찾아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매우 중요합니다. 코엘료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꿈을 추구한다는 것이 항상 쉽거나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실패를 맛볼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그것이 꿈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년이 다시 길을 나설 때 그는 한 현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멜키아데스입니다. 멜키아데스는 거친 사막 상인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의 언어로 말하고 있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언어다. 돌도, 나무도, 사람도 모두 마음의 언어로 소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언어를 배우면 세상의 모든 신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네. 멜키아데스는 또한 게임의 전설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가짜의 영혼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목적, 사명, 꿈, 그것이 바로 개인의 전설이라는 것입니다. 소녀는 깨닫습니다. 그의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은 자신의 영혼에 충실하는 것이라는 것을. 소녀는 사막을 횡단해야 합니다.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는 거대한 사막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사막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위험합니다. 모래 폭풍이 일어나고 물은 부족하고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녀는 한 상인의 대상 캐러반에 합류하여 사막을 건넙니다. 사막 속에서 소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막도, 별들도, 바람도 모두 마음의 언어로 그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 의미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막 여행 중 소녀는 팔티마라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오아시스에서 만난 그녀는 사막의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소녀는 팔티마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팔티마도 소년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름다운 것은 그들의 사랑이 멈추는 방식입니다. 팔티마는 소년에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꿈을 따라가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꿈을 이룬다면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것은 연금술사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꿈을 응원하고 그들이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따르도록 격려하는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소년이 계속 나아가면서 그는 한 명의 영적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연금술사입니다. 연금술사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납을 금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비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역할은 다릅니다. 연금술사는 소년을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당신의 꿈도, 당신의 영혼도, 우주의 영혼도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우주도 당신을 돕기 위해 움직일 것이다. 연금술사는 말합니다. 영혼의 언어는 사랑으로 쓰여진다. 그리고 영혼의 언어를 이해하는 자들은 세상의 보물을 찾을 수 있다. 금이나 은 같은 물질의 보물이 아니라 영혼의 진정한 보물을. 소녀는 마침내 이집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근처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 물질적인 보물은 없습니다. 대신 소녀는 깨닫게 됩니다. 그가 찾던 보물은 실제로 자신의 마을에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가 살던 마을의 나무 아래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긴 여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보물은 물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보물은 여행의 과정에서 얻은 지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자신의 영혼이 배우고 성장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웃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의 게임의 전설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들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가 연금술사를 읽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꿈을 따라갈 수 있단 말인가? 내 인생은 이미 정해진 궤도 위에 있는데 이제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연금술사는 다르게 말합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영혼이 지금도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현실의 무게, 가족의 책임, 사회의 기대 등으로 인해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인생의 후반기에 우리는 더 자유롭습니다. 자녀들도 자라났고, 경제적으로도 나름의 안정성을 얻었고, 사회적 기대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꿈을 따를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요? 연금술사에서 반복되는 핵심 개념이 바로 게임의 전설입니다. 게임의 전설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왔을 때 당신의 영혼이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일 수도 있고 소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게임의 전설이 대출을 저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선 활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영혼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면 그것은 추구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추구할 때 우주도 당신을 도울 것이라고 연금술사는 말합니다. 우리 시니어들 중에도 분명 아직도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었지만 못한 분, 책을 써보고 싶었지만 못한 분, 여행을 떠나고 싶었지만 못한 분들 말입니다. 연금술사는 당신에게 물어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이 그 꿈을 시작할 때가 아닐까요? 연금술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소년이 처음 배신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현대의 성공 이야기는 대개 평탄한 상승 곡선을 보여줍니다.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식의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소년이 배신을 당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세상이 항상 친절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동시에 그것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시니어들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실패와 배신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업이 망했을 수도 있고, 신뢰했던 사람이 등을 돌렸을 수도 있고, 노력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술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경험들도 당신의 영혼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그것들을 통해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된다고. 연금술사의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영혼의 언어와 우주의 도움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일 수도 있고 철학적일 수도 있고 심리학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당신의 영혼이 원하는 것을 추구한다면 신기하게도 우주가 그것을 돕기 위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연 같은 만남들이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오고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으로 설명하자면 망원경 현상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것에 집중하면 당신의 뇌는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더 잘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꿈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하면 당신은 그 꿈과 관련된 기회들을 더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들도 지금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그것에 집중한다면 신기하게도 그것을 도울 길들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연금술사에서 말하는 연금술이 무엇일까요? 납을 금으로 바꾸는 신비한 기술이 아닙니다. 진정한 연금술은 무엇인가? 평범한 것을 무언가 소중한 것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평범한 하루를 의미 있는 하루로 바꾸는 것, 실패를 배움으로 바꾸는 것,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들도 진정한 연금술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경험들, 고통도, 기쁨도, 실패도, 성공도 모두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도 그런 연금술을 통해 더욱 빛나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금술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나이는 꿈을 추구하는데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년은 어렸지만 이 이야기는 모든 나이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둘째, 실패와 배신도 여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당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넷째, 진정한 보물은 외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정의 과정에서 당신의 영혼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얻어집니다. 다섯째,
당신의 꿈을 추구할 때 우주도 당신을 도울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길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 말입니다. 연금술사를 읽으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위대한 모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나온 여정들, 만난 사람들, 겪은 경험들, 배운 교훈들 모두가 우리의 개인의 전설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은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책임을 졌고 충분히 무언가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아직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가요? 글을 쓰고 싶었던가요? 여행을 떠나고 싶었던가요? 음악을 배우고 싶었던가요? 자원봉사를 하고 싶었던가요? 연금술사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다. 왜냐하면 개인의 전설이 깨어나는 데는 때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나이에서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연금술사에서는 현재의 순간이 여전히 우리의 것이라는 것, 우리의 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죽음 앞에서도 희망은 존재합니다. 무상함 속에서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기에도 새로운 모험은 가능합니다. 이 순간, 지금 이곳에서 당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을 하나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그림 한 장을 그려보세요. 편지 한 통을 써보세요. 한 번의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당신의 영혼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이든. 왜냐하면 당신의 이 여행도, 당신의 이 도전도, 당신의 이 꿈도 모두가 위대한 모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니어를 위한 인문학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되살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여전히 꿈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개인의 전설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